와, 근데 이게 지금 1번이 도이네요. 한남 뉴타운이 아니고. 여기서 또 사람들도 말이 많이 나오겠는데요. 용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시세를 리딩하는 아이는 도대체 누구냐? 최고봉 누구라고 보세요? 가설부님, 네. 최근에 또 우리 토제 지정된 곳 중 한 곳을 또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용산구를 다녀왔습니다. 요즘 용산구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제가 동부 이촌동을 다녀왔는데요. 네. 약간 토호제가 지정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네. 사장님에게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본인도 토호제가 돼서 조금 이게 눌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세가 잘 버티고 있어서 좀 놀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가격이 좀 조정된다거나 네.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수요가 꾸준히 문의가 있더라고요. 그런 근데 분위기였습니다. 어쨌든 뭐 시세를 내려서 뭐 매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사실 또 이번 기회에 또 좋은 매물이 또 저렴하게 나왔으면 또 기다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되긴 하거든요. 네. 용산도 사실은 뭐 이촌동 말고도 참 많은데 조금 뭐 실거주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곳이 좀 있던가요? 용산구는 네. 일단은 이촌동이 가장 그 사람들의 관심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촌동에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네. 그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곳, 이런 곳들이 실거주로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마포 신축에 비해서 조금 덜 오름감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저평가라든지 뭐 가격의 오름세라든지 뭐 입지라든지 그런 걸 종합했을 때 실거주나 투자로도 충분히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호재 같은 것들 많이 듣는 분들은 뭐 정비창, 뭐 개발 호재, 약간 뭐 주상복합이 좀 많은 권역이긴 하지만 뭐 아니면 또 좀 뭐 한남 뉴타운 되게 많은 곳에 핫플레이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용산에서 어디 관심을 가져야 돼 고민되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금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호재에 대한 좀 과한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거기에 대한 좀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네. 용산 국제 업무지구는 뭐 아시겠지만 08년도부터 나온 이야기거든요. 근데 무려 지금 25년이니까 네. 18년 됐나요? 18년이나 됐고 지금도 사실 뭐 블록으로 지정해서 판다. 전체를 판다. 네, 전체를 판다고 했다가 이제 블록으로 묶어서 판다. 네. 그다음에 부동산 리츠로 팔겠다. 등등 진행이 사실 이렇게 순조롭게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사실 만년 유망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언제 될지 네. 좀 기약이 없다. 네,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용산공원에 대한 또 기대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미군이 반환한 게 아직도 60% 넘게 남았거든요. 네. 반환해야 될 게 네. 60% 넘게 남아서 와 이것도 좀 쉽지 않겠다. 이걸 좀 현실적으로 좀 바라보면 네. 이거에 대한 기대는 좀 내려놔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용산은 조금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바라봐야 될 지역이네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야, 그러면 일단은 용산에 대한 입지 수준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평가하고 계세요? 이 화면을 보시면요. 네. 평당가를 정리를 했는데 네. 용산은 6,540이고 네. 송파구보다 높고 성동구보다 높습니다. 넘버 3네요. 네, 그래서 송파구보다 높아서 네. 송파구보다 상급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약간 편견의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면 송파구는 60만이 넘는 큰 구고 네. 용산구는 20만이 넘기 때문에 또 아파트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 평균이다 보니까 사실 평균 평당가가 좀 높을 뿐이지 아. 사실 송파구가 용산구에 비해서는 뒤처지지 않는다. 네. 그렇게 보고 그래서 강남 항구 다음에 용산구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뭐 경기도로 비교하면 가천이랑 네. 좀 비슷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 평당가로 보면 그렇네요. 네. 과천도 보면은 좀 컴팩트하고 또 신축이 많다 보니까 평당가 높이 올라가는 것도 좀 있기는 하죠. 네. 와, 근데 또 과천하고 용산 하면 또 많은 분들은 용산에도 한 표 던지실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맞아 용산이죠. 네, 지금 뭐 통계 수치만 놓고 보면 비슷하지만 네. 또 변화 가능성이 워낙 있다 보니까 과천은 이미 다 변해버렸고. 근데 위치가 사실 용산이 되게 좋잖아요. 너무 센터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위치적으로는 거의 서울의 센터잖아요. 네. 서울의 센터고 뭐 한강도 마주보고 있고 뭐 어디를 가든지 사통팔달을 이어가지고요. 네.
또 자체 일자리도 있고 네. 그래서 용산은 지리적으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오른쪽에 또 송도, 왼쪽에 마포, 와 쟁쟁하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실 용산도 뭐 작은 것 같으면서도 또 막상 또 살려고 하면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럼 또 특징도 너무 다르잖아요. 이러한 용산을 좀 심플하게 용산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한 방에 좀 쉽게 한 장으로 설명 좀 가능할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네, 용산을 제가 크게 6개의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네. 일단 1번 권역은 이촌동이죠. 한강을 마주보고 있고 그리고 네. 이촌 한강공원이 있고 4호선이나 경기중앙선 같은 교통도 좋고요. 네, 거주 환경이 사실 용산구에서는 뭐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1번이라 할 수 있고요. 2번은 한남뉴타운입니다. 네. 아직은 신축이 들어서지 않았지만 정말 대규모의 그런 뉴타운이 예정되어 있고 한강을 바라보고 있어서 얘를 2번으로 놓을 수 있고 와 근데 이게 지금 1번이 이촌동이네요. 네, 한남 뉴타운이 아니고 네. 여기서 또 사람들이 또 말이 많이 나오겠는데요. 어떻게 또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한남뉴타운이 신축이 돼도 이촌동이 안 됩니다. 아 이촌동한테 안 된다? 네, 이촌동이 안 됩니다. 야 네. 이촌동 있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또 많은 말이 있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추후에 D편에서 다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남 뉴타운 찍고 또 어디로 가야 그다음에 됩니까? 이제 용산역에 그 1호선 오른쪽에 그 네. 주상복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역이라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가 있고요. 자체 일자리가 은근히 많아요. 네. 그리고 용산공원을 뷰로 볼 수도 있고 용산공원을 이제 일부지만 산책할 수 있는 용산역의 오른쪽이 3번 권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4번 권역은 1호선의 왼쪽입니다. 1호선의 왼쪽인데 뭐 오른쪽으로는 4호선, 6호선, 왼쪽으로는 뭐 경기중앙선이 네. 있고 경의선 숲길이 이제 시작하고 있죠. 신축에 있어서 상품성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를 4번 권역이라 할 수 있고요. 5번 권역은 서울역을 도보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대규모 재개발이 좀 예정되어 있죠. 초기 단계라서 아직은 좀 이르긴 하지만 서울역의 접근성과 마포와 인접하고 있어서 얘를 5번으로 놓을 수 있고요. 6번은 사실 가장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표기를 했는데요. 일단 비역세권이죠. 그리고 이 앞라인은 한강이 보이긴 하지만 그 외는 이제 오르막길이고 주변에 빌라가 혼재 있어서 가장 입지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용산이 넓어 보이지만 가운데 이게 공원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 아파트가 들어갈 자리가 참 없긴 하네요. 저 오른쪽 구석배기는 한남 더일인데 아무나 못 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동 가야 되는데 여기 또 고급 단독 주택들이 있고 올라가면 후암동, 청파동인데 또 많은 분들이 야 여기 또 아파트가 생기면 여기가 또 더 비싸질 거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5번 순위가 5번이라는 거네요. 네.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1, 2, 3번 정도는 좀 깊게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좀 이 생활 권역을 1번부터 조금 서머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1번은 이촌동이고요. 용산에서 좀 기억할 거는 1호선이 지상철이다 보니까 단절되어 있는데요. 1호선의 오른쪽이 좀 용산, 진짜 용산이다. 왼쪽은 사실 마포의 그런 색채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이 좀 더 선호하고요. 1번은 더블 역세권이고 한강변이고 그다음에 아파트로 밀집된 그런 주거벨트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2번은 한강이 보이지 않죠. 대신에 역과 좀 가깝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어가지고 두 번째로 선호하는 권역이라 할 수 있고 3번 권역은 1호선의 왼쪽까지 걸쳐 있는데 1호선의 왼쪽은 말씀드렸듯이 좀 용산보다 좀 마포에 좀 가깝고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블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강이 보이는 이촌동이 일단은 1등이네요. 네. 최대한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리고 3번이 좀 꼴찌네요. 자, 그럼 2번 권역으로 가면요. 여기도 참 헷갈리는 곳이거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호선의 오른쪽이 더 이제 용산에 가깝다, 찐 용산이다 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신용산역에 가깝고 고급 주상복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용산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 뷰도 이제 한강이라든지 용산공원 뷰가 나와서 1번 블록이라고 할 수 있고요. 2번 블록은 좀 내려오죠. 좀 내려오는데 여기는 뭐 주상복합이 많지는 않은데 일부 네. 주상복합이 있고 또 아세아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좀 분양이 좀 매장되어 있고
하지만 좀 노후주택이 좀 혼재해 있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블록은 여기는 아직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용산 정비창이라는 그 재개발 구역이 예정되어 있는 건역입니다. 4번 블록은 1호선의 왼쪽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17년째 그 국제 업무지구를 개발한다는 그런 곳인데 아직까지는 뭐 진행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4번 블록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 선택할 아파트들은 저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주상복합을 많은 분들이 여기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 여기 있는 아파트를 선택해도 괜찮다고 보세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에서는 일단 이천동을 네. 가장 먼저 검토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검토할 거는 아직 한남뉴타운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갈 곳이 사실 주상복합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일자리도 있고 뭐 초등학교도 역도 있고 한강도 보이고 네. 용산공원도 보이고 하고 또 주상복합이 되게 프라이빗하게 되게 잘 고급화되어 있어가지고 네. 여기는 아파트 대비 뭐 시세 상승률이 결코 뒤지지가 않습니다. 아. 이런 주상복합은 충분히 선택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야, 그리고 나면 이 세 번째네요. 네. 한남 뉴타운이 있는 곳이네요. 네, 세 번째 건역은 서빙고동과 한남 뉴타운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빙고역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쪽이죠. 네. 여기는 경인중앙선, 그다음에 한강, 용산공원이 있어서 1번 블록이고요. 네. 2번 블록은 한남 뉴타운의 일부가 있죠. 아. 그 5구역에 있는 그런 건역인데 한강이 있고 왼쪽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오른쪽에는 오산중, 오산고, 중고등학교가 있고 또 용산공원에 인접해 있잖아요. 와.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또 추후에 신분당선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여기를 2번 블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블록은 좀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여기는 뭐 아직 신분당선이 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야기가 많은데 아직은 확정되지가 않았고 그래도 뭐 경인중앙선이나 또 1호는 6호선밖에 없는 뭐 2번 블록에 비해서 오르막이 좀 가파릅니다. 그래서 얘를 3번 블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번 블록에는 한남 뉴타운 3구역도 있고 또 이쪽에 있는 뭐 2구역도 있고 조금 뭐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 1번이 있긴 한데 또 2번이 또 5구역이 또 세다 보니까 야, 1번이랑 비교가 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한편으로는. 저도 좀 긴가민가합니다. 이거 말고 아까 뭐 4번 건역, 5번 건역 있긴 한데 뭐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사실 용산 하면은 이제 꼭 나와야 될 질문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자, 대표적인 게 그거죠. 일단 용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시세를 리딩하는 아이는 도대체 누구냐? 최고봉 누구라고 보세요? 한강 맨션입니다. 아, 한강 맨션. 네, 재건축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이천동에 있는 한강 맨션인데요. 네. 좀 여기가 신축이 되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정말 분분하더라고요. 반포, 네, 반포로 가냐, 뭐 잠원동급으로 가냐. 개포. 맞아요. 이 의견이 정말 분분합니다. 안 되면 잠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나올 때까지.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한강 맨션의 미래를 전망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아,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좀 비교를 해볼게요. 네. 잠실 엘스 25평과 또 이천동에 있는 LG 한강자이 27평이 있습니다. 네. 이 둘의 시세를 비교를 하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론 잠실 엘스가 살짝 높긴 한데 네. 연식을 감안하면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한 급이다. 아,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한강 맨션과 네. 또 마찬가지로 잠실에서 재건축이 되고 있는 잠실주공 5단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세는 한강 맨션 31평이 잠실주공 5단지 33평보다 더 높거든요. 그런데 시세를 보면 안 되고 재건축이다 보니까 사업 속도, 네. 사업성 이 두 가지를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네. 최근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강 맨션이 최근에 4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 정확히는 뭐 43억 9,900 네. 얼마입니다. 네. 44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잠실주공은 37.65억입니다. 이것만 보고 한강 맨션이 더 비싸다, 더 상위급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지지분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네. 한강 맨션은 대지지분이 28.7평이고요. 잠실주공은 24.53평입니다. 한강 맨션이 더 크네요. 네, 더 넓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거래가 가격을 대지지분으로 나눈 대지 평당가가 네. 놀랍게도 똑같아요. 한강 맨션과 잠실주공 5단지가 1억
5,300으로 네. 대지 지분 평당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평가는 한강 맨션과 잠실주공은 거의 비슷한 급지로 보는구나.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사례를 봤을 때 네. 한강 맨션의 미래는 잠실주공 5단지 신축과 거의 비슷하게 갈 거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한강 맨션이 좀 더 비싸다. 그리고 비싼 이유가 대지 지분이 더 많다. 결론은 그거네요. 사업 속도도 좀 빠르고요. 그러니까 시세가 좀 비싸야 되는 게 맞다. 네. 그것만큼 인정해 줄 테니까. 근데 결국 완성되고 나면 그때는 뭐 대지 지분 다 사라지잖아요. 완성되고 나면 비슷할 거다. 좀 비쌀 거라고 봅니다. 같은 평수면 네. 경쟁자네요. 근데 하나는 새 거가 되는데 하나는 한동안 새 아파트가 되지 못하겠네요. 네. 그쵸. 맞아요. 야, 그리고 이제 연식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때 가서는 시세가 확실히 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재탄생을 해버리면. 자, 그럼 또 궁금한 게 이촌동에 보면 이거는 뭐 재개발도 아니고 당연히 재건축도 아니고 그 중간에 껴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막 다 또 짓고 있어요. 네. 거의 다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아파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리모델링은 좀 재건축과 좀 다른데 네. 일단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리모델링은 수술한 거고 네. 재건축은 다시 태어난 겁니다. 아. 성형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태어난 것만 못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리모델링이 아무리 그 고급화한다고 하더라도 좀 네. 재건축에 비해서 상품성이 좀 낮은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일례로 좀 예를 들어보면은 그 개포동에 있는 더샵 트리에와 마찬가지로 그 개포동에 있는 레미안 블랙스티지 동일 평형의 40평으로 비교를 해보면 네. 리모델링한 개포 더샵 트리에가 레미안 블랙스티지보다 시세가 약 20%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좀 재건축에 비해서 시세가 한 20% 낮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시세가 낮은 이유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리모델링을 이렇게 앞뒤로 붙이다 보니까 내부 구조가 2베이나 네. 잘해봐야 3베이로 내부 구조가 좀 안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기존 아파트를 그대로 짓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커뮤니티를 넣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커뮤니티가 부재를 한 거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그 기존 주택은 천장고가 낮잖아요. 네. 그리고 소방시설을 넣다 보니까 그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넣다 보니까 천장고가 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네.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서 상품성이 좀 떨어진다. 물론 이촌동에 있는 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뭐 커뮤니티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못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확실히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절대 가격이 똑같을 수는 없겠다 생각되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차등이 필요하다. 네. 아, 그러면 그냥 신축해서 그냥 좀 뺄 거 빼면 되겠네요. 네, 깔끔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람 아파트를 좀 말씀드리면 얘가 뭐 대표적인 그런 이천동에 있는 리모델링 아파트잖아요. 네. 한가람 아파트와 잠실 일스를 좀 비교를 해보면 대략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네. 이게 연식이 다 10년 차이다 보니까 뭐 연식 차이를 감안하면 둘이 입지는 비슷하다. 이게 만약에 동일하게 신축이 됐다면은 둘의 시세는 거의 비슷할 건데 한가람은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네. 아까 리모델링은 한 10에서 20% 정도를 빼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둘 다 신축이 된다면 잠실일스와 한가람이 둘 다 신축이 된다면 한가람이 상품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시세가 좀 낮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간부로 두 개 다 딱 완전 새 아파트 입주 완료로 딱 가정했을 때 하나는 리모델링이고 하나는 완전 신축으로 재탄생했다면 잠시 더 비쌀 거다. 네, 물론 잠실일스는 재건축이 아직은 멀었잖아요. 많이 멀었죠. 네, 한가람을 당연히 리모델링이 돼서 신축이 되면 잠실일스보다 비싸긴 하겠죠. 저는 동일한 게 신축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권역이 한남 뉴타운이잖아요. 한남 뉴타운의 미래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가를. 한남 뉴타운에 네. 구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게 한남 뉴타운 5구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5구역과 한강 매션을 입지 요소별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강 매션과 한남 뉴타운 5구역을 비교를 하면 일단 자연환경을 좀 보면 네. 한강뷰와 용산공원은 동일한데 한강공원은 한강 매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은 한강 매션이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고요. 뷰도 더 예쁘게 나오죠. 뷰도 사실 한강 매션이 조금 더 아래쪽에서도 더 가깝고 크게 잘 나오겠죠. 네. 근데 지금 포인트는 한강 공원이 있다. 네, 한강공원이 이용할 있습니다. 수 있는 공원 자연 환경이 있다. 네, 자연환경에서 한강 매션은 네. 고요.
학군을 보면 사실 한남타운 5구역은 뭐 학군이 아직은 잘 형성이 안 됐잖아요. 네. 그에 반해서 한강매션에 있는 용광중은 용산에서 가장 학군 실적이 좋은 음. 학교거든요. 네. 그리고 초품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강매션이 학군적으로도 승. 우수하다. 네. 교통은 경기중앙선은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네. 한강매션은 더블 역세권으로 4호선도 들어가죠. 5구역에 신분당선은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한강매션도 교통이 더 앞서고 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쭉 들어오면은 사실은 공원역하고 용산역까지 가긴 가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거리가 좀 멀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용 아예 못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몇 점은 주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신분당선에 대한 것도 여기는 빵점, 신분당선 100점이 아니라 여기도 일부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다. 뭐 그것도 좀 평가해 줘야 되지 않을까. 네. 또 다른 게 있나요? 지형을 보면 한강매션은 평지잖아요. 네. 5구역은 좀 완만한 오르막길이긴 한데 네. 그래도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지형도 한강매션이 낫다. 네. 학원은 뭐 이천동 내에 뭐 학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까지는 뭐 보낼 만한 그런 학원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5구역은 아직 학원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좀 들어오겠죠. 네. 네. 그래서 학원에서도 한강매션이 네. 좀 앞설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균질도잖아요. 네. 그 아파트로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 그런 거주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한강매션이 포함된 이촌동은 임대 아파트도 없고 네. 빌라도 없는 100%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에 반해 5구역은 빌라가 좀 혼재 있다 보니까 균질도 면에서도 한강매션이 좀 낫지 않냐, 입지 요소를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한강매션과 한남뉴타운 5구역이 똑같이 신축이 되면 저는 한강매션이 10%는 더 위에 있을 거다. 최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10% 이상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음. 지금 뭐 요소들 중에서 뭐 지는 게 하나도 없네요. 맞아요. 10% 이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브랜드만 진짜 좋은 걸로 지어준다면. 근데 자이인데 이게 한강맨션 옆에 있는 LG 한강자이에 네. 그 자이 대표님이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자이 대표님이 한강맨션에 들어가 사신다고 하니까 완전 고급하지 않을까. 근데 내 생각에도 나름 고급화할 것 같긴 해요. 네. 자이는 그 하이엔드 브랜드 자체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뭐 재건축, 그 다음에 뉴타운, 리모델링 끝났네. 그래도 뭐 입지가 좋으니까 여전히 용산에 내 집 마련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그렇지만 또 토지로도 지정돼 있기도 하고 또 그 사회 기간 동안 시세도 은근히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뭐 여전히 입지 좋은 건 알겠는데 좀 망설여지는 것도 뭐 충분히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이런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너무 좋아하고 내 집 마련 하려고 하는 분에게 어떤 좀 조언 하실 수 있을까요?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이 네.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는 자녀가 초중고 기간 동안에 안 떠나고 쭉 거주할 수 있느냐. 네. 두 번째로는 학원가가 있는가. 학원가가 없으면 좀 주변에 있는 학원가로 차량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는가. 그거를 두 번째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네. 뷰가 한강뷰가 이쁘게 나오는 곳인가. 이 세 가지를 질문해서 뭐 한 가지 이상이라도 매스를 할 수 있으면 용산에서는 괜찮은 입지 선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세 개 중에 하나 있어야 된다는 소리네. 네. 그럼 한강 뷰 나오는 곳 합격. 뭐 학원 없어도 합격. 그런 거고. 한강 뷰가 안 나오면 그래도 학군이 좀 받쳐줘야 된다. 네. 그 세 개가 다 만족되지 않는 아파트도 용산에 있긴 하겠죠. 많이 있습니다. 그걸 살 바에는 다른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럴 바에는 그 마포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또 뭐 용산구에 대해서 또 뭐 간략한 입지 뭐 좀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조금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매달 입지 분석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최근에 한 게 용산이고 네. 지난달에 우리 어디 있었죠? 마포구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에도 또 재미난 지역이 예정돼 있긴 하잖아요. 네. 혹시나 또 저희랑 같이 저희 또 10년 이상의 그 노하우를 녹여가지고 둘이서 같이 입지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 전망도 하고 유망 아파트도 도출하고 그렇게 한 결과물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있죠. 네. 용산구에서는 이거
마포에서는 이거 이 순위로 사겠다라는 것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 멤버십에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자,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